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스칼 기말고사 1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면요. 지금 이 문제에서 조건을 구해서 결론이 모든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어떤 거를 만족하는 중근을 갖도록 하게요. 그럼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질 조건은 실근을 일단 하나를 갖는다는 생각하에 조리제법을 먼저 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a-2에 지금 a인데 이 수는 지금 -1 갖고 조리제법을 사용을 해보면 그럼 1-1 여기는 -2 그럼 여기는 2 그럼 여기는 a 여긴 -a로서 0이 될 거고 그럼 이때 이 인수분해를 한 결과물이 x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이요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가 중근을 가지라는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니까 경우가 두 가지로 첫 번째는요 x 플러스 1 즉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중근으로 갖는 형태가 될 수 있겠구나 어떤 알파 이런 형태 꼴로 될 수 있고요 그럼 이 꼴이 되는 형태는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고 있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1 플러스 2 플러스 a가 0을 만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하나를 구할 거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요. 이번에는 x 플러스 1에 이 뒤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서 중근을 갖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갖다 쓰면 그러면 1-a가 0이요. 이렇게 해서 a 값은 1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그 a 값들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합해 주셔서 답은 -2구나. 그래서 2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결론은 실수 a, b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a, b는 여기에 있는 식이고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는 우리가 지금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먼저 표현을 하면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단수와 그리고 두 번째 저걸 인수분해해서 즉 오메가 지금 저걸 인수분해하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요 라는 식을 만족을 하는 거고 그 허근이라 했으니까 얘한테 만족하는 식으로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그럼 이 두 개의 단서를 갖고서 이 식을 변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 상황에서는요. 지금 3 플러스 오메가를 우변에다 곱해서 a 플러스 b 오메가에 3 플러스 오메가예요 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이 식을 전개했었을 때 3a 거기에 지금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3b 오메가 플러스 b 오메가 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나는 지금 뭐를 할 거냐 이 오메가 제곱이라는 애를 오메가로 바꾸고 싶은데 이 식에서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요 라고 쓸 수 있으니 여기 대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자. 그럼 다시 보면 좌변은 오메가라고 써있고 그럼 여기는 3a 플러스 얘 먼저 계산하면 지금 a 플러스 3b의 오메가에 거기에 마이너스 b 오메가 마이너스 b요 라고 쓰여지겠지? 그러면 이때 다시 오메가로 묶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 오메가를 갖고 있는 얘네끼리 묶여지면 a 플러스 2b 거기에 오메가에 그리고 나머지 3a 마이너스 b가 지금 이 오메가랑 같아야 돼요. 근데 이 오메가가 허수라는 전제 조건 때문에 즉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오메가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얘 a 플러스 2b가 1이다라는 단서와 그러면 이때 좌변의 상수항 파트 즉 실수 부분이 0이니까 여기 3a 마이너스 b가 0이다 라는 조건도 이끌 수 있겠지. 그럼 얘네 둘 갖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니 그럼 여기에다 2배를 해준 6a-2b가 0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실 거고 그럼 이때 7a가 1입니다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겠죠. 그럼 a 값이 7분의 1이고 그럼 b가 3의 1이니까 b의 값은 7분의 3이요. 그럼 최종 구하라는 건 a, b의 곱을 구하랬으니까 49분의 3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그 a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풀라? 라고 했더니 연립방정식 오직 한 쌍의 해만을 가지래. 그럼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 푸는 건 1차식이 있으니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할 준비를 할 건데, 그럼 난 여기 상태에서 얘를 y는 하고 식을 정리하면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고, 그럼 그 y 대신 여기다 대입한 식을 정리합시다. 그럼 여기는 2x 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이 6이요. 그러면 정리한 식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6은 0이요.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오직 한 쌍에만 갖는다라는 이 말은 즉 얘가 중근을 가지면 해가 한 쌍밖에 없겠구나. 그럼 얘가 중근 가질 조건으로서 판별식을 갖다 쓰자는 소리겠지.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3에 a제곱 마이너스 6. 그러면 그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a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18이 0이요 되었으니 a제곱의 값은 9가 되어야 되고, 그럼 그때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3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양수 a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3이라는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결론은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중 긴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보니까 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이라는 첫 번째 조건과 그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레의 길이가 34다라는 조건을 갖고서 문제를 풀어달래.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먼저 쓸 수 있는 건 이 직사각형이 어차피 가로 세로를 필요한 거니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나는 x 그리고 세로의 길이를 y라 지칭을 하고 들어갈 거고, 그러면 거기 상태에서 이 1번 단서를 먼저 이용을 하다 보니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결국 원의 지름과 동일하겠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3의 제곱인 169다라는 관계식을 첫 번째 써먹을 수 있고, 두 번째 여기서 직사각형의 둘레라는 단서로서 둘레 2x 플러스 2y가 34예요 라는 이 두 식을 갖고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는 소리겠죠.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식은 2로 나눠주니 x 플러스 y가 17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때 얘에서 우리는 이걸 대입해도 되는데 대칭식의 풀이로서 x, y의 값을 하나만 더 찾고 싶은데 얘가 뭔진 모르는 b라고 갖다 쓰면 여기 있는 이 조건식이 x 플러스 y의 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xy가 2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가 169요 라고 쓰여져 있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그러면 17의 제곱이니까 289 마이너스 2xy가 169요. 그럼 2xy의 값이 나는 지금 120이고 그럼 xy의 값은 60이구나. 그럼 여기가 60이다라는 단서를 이끌어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대칭식 풀이는 x와 근을 x와 y를 갖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니 t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인 17t 거기에 두근의 곱인 플러스 60은 0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5와 12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t값이 5 또는 10이라면 결국 하나는 x가 될 거니 x가 5였을 때 y는 12 또는 x가 12였을 때 y는 5여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문제의 결론은 가로 세로 중 긴변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긴변 자체는 12라는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5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여라가 이 문제의 결론이야. 그럼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조건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 예식을 만족시키는 부등식을 찾으라는데, 그럼 이거 갖고 우리가 이 그래프로 이끌 수 있는 건 이 fx라는 그래프가 0이라는 얘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즉 이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해를 먼저 찾을 수가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저기서 두 번째인 f 2x-4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결국은 x라는 애 대신에 2x-4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 x 대신 2x-4를 대입한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1차 부등식 그냥 푸는 거니까 양변에 4를 더해준 6. 그럼 여기는 8. 그럼 2x 부동호 방향 유지.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x는 지금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만족하는 최종 질문은 정수를 찾으랬으니 3과 4고 그 둘을 합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7이라고 합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결론은요, 저걸 만족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얘를 만족한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푸는 건 따로따로 푸는 거니까 첫 번째 위에 거부터 부등식을 풀어서, 그럼 얘는 x-3의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아요. 얘를 먼저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연립부등식에는 수직선으로 겹치는 데를 찾는 거니까 첫 번째 건 수직선으로 먼저 표현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그럼 두 번째 이 부등식도 해석을 하다 보니 얘는 벌써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 그럼 여기 상황에서 얘는 모아지는 그래프로, 색칠되는 모아지는 그래프로 수직선이 그려질 건데, 그때 2와 절편이 2와 a니까 2가 여기 있는지 아니면 2가 아래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이 상황을 좀 따져보면서 문제를 풀자라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우리는 숫자 2라는 위치는 아니까 2는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 그럼 여기서 색칠된 범위에서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의 문제는 결론을 보고서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데가 겹쳐야 된대. 그럼 결국은 이쪽으로 가서 결국 A가 이쪽에 존재를 한다면 그때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인 해로서 얘를 만족하는 해가 성립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A의 위치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등호 여부를 좀 따져보다 보니 그 A가 지금 얘랑 같이 있었다면 그때도 겹치는 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에 같다 표시까지 붙여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답으로서 2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결론은 지금 얘를 만족하는 가로의 길이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했더니 첫 번째 조건은 둘레의 길이가 14인 직사각형 모양에서 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가로의 길이를 구하랬으니까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둔다면,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미지수 하나로 표현할 건데 둘레가 14래요. 그럼 가로 더하기 세로는 7이 돼야 되고, 그럼 세로는 7-x다 이렇게 먼저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첫 번째 조건에 두 번째 명암의 넓이가 10 이상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럼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서 둘이 곱해준 x의 7-x 얘를 곱해준 게 10 이상이 됩니다 라는 부등식을 써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 조건을 갖고서 문제를 풀어주니 얘는 전개해서 7x-x 제곱이 10 이상이요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2와 5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x값이 지금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정도의 부등식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때 거기서 하나 더 확인을 해주는 건 길이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생각하면 x가 7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범위와, 그리고 길이는 양수니까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이걸 다 만족하는 걸 수직선으로 표현하다 보니 첫 번째 0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두 번째 7보다 작다라는 범위와 세 번째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걸 모두 만족하는 건 이 범위가 되는 거로서 답은 2 이상 5 이하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1번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결론은요, A도시에서 B도시로 갈 때 B도시를 반드시 거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최단거리라는 상황이 아니니까 경우의 수를 우리가 표현을 해서 가지수를, 방법을 먼저 표현을 해보겠지. 그럼 첫 번째 방법은요, 방법 1. 그러면 A에서 지금 최종 D로 간다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B를 먼저 갔다가 거기에서 D를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A에서 B를 갔다 C로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B를 갔다 C를 갔다 거기에서 D로 가는 방법이 존재를 할 거고, 그 다음 A에서 C를 갔다가, 그런데 문제에서 B도시를 반드시 거치를 했으니까 다시 B를 통해서 D로 가는 이렇게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이제 나머지 우리가 정확한 계산들을 들어가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죠. 그럼 이때 여기는 세 가지에 거기에 B에서 D까지 가는 경우도 세 가지니까 세 가지를 곱해서, 우리는 연속하니까 곱해서 9가지 쓰면 되고, 다시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에는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었고,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요. 그럼 여기는 2에 C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다시 두 가지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곱해져서 여기의 경우의 수는 지금 12가지가 되는구나. 마지막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고요. 다시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었고, B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니까 이렇게 곱해져서 여기도 12가지가 나오겠구나. 그럼 이 경우는 다 따로따로 하니까 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4 더하기 9니까 33가지. 그래서 우리는 답을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의 결론은 A 플러스 B가 20 플러스 1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럼 이때 이 A, B, C는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분의 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저걸 만족하는 거는 순서상을 일일이 쓰셔야 되겠죠. 그럼 이 문제에서의 주체는 나는 C를 주체로 놓고서 C가 1인 경우부터 확인을 하시면, 그럼 이때 A 플러스 B가 3이 되는 경우를 찾아라 라는 거겠지. 그럼 A 플러스 B가 3이 되는 경우는 A가 1이었을 때 B가 2, 그리고 A가 2였을 때 B는 1, 이렇게 해서 여기는 두 가지. 그리고 C가 2인 경우도 확인을 하면 A 플러스 B의 값이 5가 되겠구나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1, 4부터 시작해서 2, 3, 그리고 3이었을 때 2, 4였을 때 1, 이렇게 해서 네 가지요 이렇게 나올 거고, C가 3인 경우에서는 A 플러스 B의 합이 즉 7이 되자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럼 여기는 1,6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되다 보니 6,1까지가 되는 얘는 7가지가 나오겠구나, 아니 6가지가 나오겠구나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C가 4였었을 때는 A 플러스 B의 값이 지금 여기는 9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때 9가 되는 건 지금 3부터 시작하죠. 그럼 3,6부터 시작해서 6,3까지. 그럼 이때 3부터 6까지니까 여기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C가 5였을 때는 A 플러스 B의 값이 11이 되는 걸 찾아라. 그럼 이때는 5,6부터 시작해서 6,5인 두 가지만 성립을 할 거고요. 그리고 C가 마지막 6이었을 때,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이 13이 되자라는 건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13은 나올 수 없으니 결국 되는 경우의 수는 2, 4, 6, 4, 2. 그럼 이걸 다 합해 주세요 라고 한 거니까 이거의 총 합은 우리가 18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결론은요,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저 문제에서는 지금 나는 모든 6개를 일렬로 배열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음이 뭔지부터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모음이 A, E,
A와 그리고 얘가 모음이니까 나머지 자음은 B, C, D, F. 얘가 자음이고,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게 양 끝에 온다라는 자체는 걔네를 먼저 세워놓겠죠. 양 끝에 이 자음을 먼저 세워놓는 법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자음 4개 중에 2개를 줄 맞춰서 세워줄 거니 4, P, 2다. 이렇게 해서 자음을 먼저 세워주고요. 그럼 나머지 남은 부분, 즉 여기에는 4개를 그냥 일렬로 줄 세우면 되니 4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줄 세우는 경우일 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곱해줘라 라고 해주는 거고, 그러면 4P2는 4 곱하기 3에 4팩토리얼은 24다 라는 걸 알죠. 그럼 여기는 12 곱하기 24가 되는 거니까 이거의 계산한 값은 288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1번 문제에서는요, 이 문제의 결론은 n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여기서 이 n이라는 자체는 지금 a를 포함한 n명 중이라는 단서에서 n이잖아요. 근데 이 단서에서 임원 3명을 선출을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3명을 선출을 하는데 그때 a가 반드시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목적이죠.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는 임원 3명을 뽑는다라는 건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합을 쓸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A가 반드시 뽑힌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지금 3명을 원래 뽑아야 되는데 A는 반드시 뽑았으니 결국 2명만 뽑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총 n명 중에서 A를 제외한 n-1명 중 2명을 뽑자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거의 값이 36이다라는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는 2분의 n-1 곱하기 n-2 얘가 36이요. 그러면 n-1과 n-2를 곱해서 72가 되는 건데, 연속한 두수 곱해서 72가 되는 건 9 곱하기 8이 되는 거니까 이걸 성립할 수 있는 n의 값은 10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은요, 지금 두 선분이 서로 만나는 경우의 수를 골라라 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지금 전제 조건이 L, M 위에 6개와 5개, 그러니까 L이라는 데에 지금 6개의 점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M이라는 점에 5개의 점이 존재를 했는데, 그때 L 위에서 직선 M 위의 양 끝점이 모두 다른 2개의 성분을 갖다 그린대요.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렸었을 때 그때 얘가 만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건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나는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 2개를 뽑고, 그리고 M 위에 있는 점 중에서도 2개를 뽑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뽑고 이 점과 이 점을 뽑았었을 때는, 그때는 사각형처럼 생각을 했었을 때 얘네 갖고 만들어지는 것 중 두 선분이 만나는 경우는 결국은 대각선인 경우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게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얘가 만나는 경우의 수는 결국은 그냥 여기서 2개 뽑아라, 여기서 2개 뽑아라, 그 경우가 만족하면 되겠죠. 그럼 L에서 2개를 뽑는 건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6C2와 그리고 M에서 2개를 뽑는 5C2, 이 경우의 수를 곱해 주시는 경우가 결국 저게 만나는 경우의 수랑 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계산하니까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이렇게 되실 거고, 당연히 이쪽에서 먼저 계산하면 얘는 10, 그리고 여기는 계산하니까 15, 그럼 15 곱하기 10으로서 답은 1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을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결론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각형의 개수는요, 세 점을 뽑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세 점을 뽑았었을 때 일직선 위에 있는 거는 제외를 시켜라 라는 게 삼각형을 만드는 개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난 제일 첫 번째 10개의 점이 나열이 돼 있었으니까 그냥 10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서 지금부터 제외시켜 줄 것만 빼주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어떤 경우냐? 나는 이 대각선 이렇게 빗변으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4개 중 3개의 점을 뽑았을 때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거니까 이 4개 중 3개를 뽑는 경우와 그리고 두 번째, 또 일직선 위에 있는 점이 여기에서도 존재하겠구나. 그럼 이때는 3개의 점 중 3개를 뽑는 이 경우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거니까 얘를 제외. 그럼 그 다음엔 세로선에서 봤을 때도 여기 이 4개 중 3개를 뽑는 경우와 그리고 여기도 3개의 점 중 3개를 뽑는 경우 거기에 또 가로선으로 생각하니까 여기 4개의 점 중 3개 뽑는 거와 3개의 점 중 3개 뽑는 거 즉 4C3과 3C3 이걸 계산해서 이제 빼주시면 되겠구나 라는 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10 컴비네이션 3부터 계산하니 3, 2, 1, 10, 9, 8 이렇게 될 거고 약분하니까 3, 여기는 4. 그럼 얘는 120에서 마이너스 4 컴비네이션 3은 4죠. 그리고 3 컴비네이션 3은 1. 근데 여기도 4 더하기 1, 여기도 4 더하기 1. 그럼 결국 5, 5, 5. 그럼 여기는 15가 빠지시면 되니까 최종 답은 105라고 쓰여지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지금 2차 정사각형렬 m,n의 성분을 mn이라고 얘기를 해서 최종 행렬 a를 꾸미래요. 그러면 이때 얘가 2차 정사각형렬이라고 했으니까 a라는 행렬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지실 거고 그럼 여기가 지금 A11 여기는 지금 2행 1열 여기는 1행 2열 그리고 여기는 2행 2열로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어떤 조건을 갖고서 표현했느냐 이때 2차 방정식 예 그러면 mn은 여기는 행값이고 여기는 열값이요 라고 지금 표현해 준대.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1, 중근을 가지면 0, 허근을 가지면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해준대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근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판별식을 갖다 써보시면 먼저 그럼 여기는 m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쓰여질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라는 거겠지. 그럼 첫 번째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그럼 중근을 가졌으니까 얘 값은 0이요 이렇게 지금 써주시면 되겠죠. 중근을 가지면 0 1, 2를 대입하면 1 거기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그럼 이거는 허근을 가졌으니까 허근을 가졌을 땐 마이너스 1이라고 갖다 써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되고 세 번째 2, 1 그러면 2를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1로서 3. 그럼 얘는 실근을 가졌으니까 실근을 가졌을 땐 1로 갖다 쓰래. 그러니까 여기는 1이요 이렇게 쓰여지면 되고 그 다음 2.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4-2가 되니까 여기는 2로서 실근을 가지니까 얘의 값도 1이라고 갖다 쓰라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0-1, 1을 갖는 지금 행렬을 찾으세요 라고 해줬으니까 그럼 이때 이 답은 4번을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은 상수 xy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xy는 이 식을 만족을 하는 거고 이 식은 행렬에다가 x배, a 행렬에는 x배, b 행렬에는 y배를 해서 c 행렬이 된다는 거 만족하라는 거겠지. 그럼 XA라는 행렬은 여기에 X배를 해주니까 모든 행과 열에 지금 X배를 해줘서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하기 B행렬의 모든 걸 Y배를 해주니까 Y, 2Y, 3Y,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줘서 그 행렬이 3, 마이너스 4, 7, 마이너스 7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행렬끼리 더할 때는 같은 행렬, 같은 열끼리 있는 거는 같이 더해주면 되니까 즉 2x 더하기 y가 3이다 라는 식이 첫 번째 하나가 완성이 될 거고 두 번째도요. 여기
더해진 얘가 마이너스 4다.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2y가 마이너스 4다. 그냥 나머지도 쓸 수 있지만 xy 값만 구하고 싶으면 얘네를 갖고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지. 그럼 위에 거는 그대로 두시고 아래 거에다 2배를 해주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4y가 마이너스 8이요. 그럼 이 둘을 더해 주시니 그럼 5y가 마이너스 5요. 그럼 y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1을 여기 식에다 대입하면 2x 마이너스 1이 3이 되는 거니까 2x가 4로서 x 값은 2가 되겠구나.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그 x, y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얘랑 합해준 x 더하기 y는 1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지금 최종 결론이 선의의 가족이 P식당에서 주문한 경우 지불해야 될 금액을 행렬로서 표현해 준 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때 이 문제에서 표현해 주는 게 이 A 행렬은 이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고, 그리고 이 B 행렬은 지금 은준애와 선인애가 짜장면 시킨 개수와 짬뽕 시키는 개수를 설명을 해주겠죠. 그럼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선인의 가족이니까 선인의 가족. 얘네가 짜장면 시킨 개수와 짬뽕 시킨 개수를 P식당, 그럼 P식당 가격인 얘랑 곱해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A와 B 행렬을 순서로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해준 거에서 그때 얘는 뒤에 쪽에 있는 애와 곱해졌으니 이거는 1행 2열 여기 쪽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라고 바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1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마지막 원하는 결론은 a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그냥 a제곱을 먼저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a제곱은 a 행렬과 a 행렬을 곱한 거니까 a 플러스 1, 1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그럼 여기에 a 플러스 1, 1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를 곱해준 걸 구하여라. 그럼 얘를 구해주면 첫 번째 이렇게 둘과 얘를 곱해주시면 되니까 그럼 이때 a 플러스 1의 제곱에 거기에 얘네들 곱해준 마이너스 2를 더해주는 게 여기가 되겠구나. 두 번째 1행 2열은 그럼 이 a 플러스 1과 1 마이너스 a 얘를 곱해준 거니까 a 플러스 1과 1을 곱해준 a 플러스 1에 거기에 지금 1 곱하기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시면 되겠죠. 세 번째 2행 1열은요 마이너스 2 얘랑 곱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에 거기에 지금 얘랑 곱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플러스 2a요 라고 갖다 쓰여주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인 마이너스 2와 그리고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제곱이라고 완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얘는 그대로 그냥 갖다 써놓을 거예요. a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라고 그냥 갖다 쓸 거고 두 번째 여기서는 계산해준 얘는 1이요 이렇게 써줄 거고 여기는 계산을 해준 마이너스 2요 그리고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었구나. 근데 이 행렬이 원래 있던 a 행렬과 똑같았으니 a 플러스 1, 1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행 같은 열끼리 똑같으면 되니까 둘이 같으면 된다. 얘가 풀기가 편해서 얘를 먼저 강렬할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니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면 되는 거고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그럼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2 또는 1인데 그럼 이걸 구한 걸 갖고 그냥 확인을 보면 되겠죠. 첫 번째 a 대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대요.
그럼 얘의 값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아, 그럼 얘는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2였을 때 성립은 할 건데, 문제에서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아닌 1을 집어넣었을 때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지.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2가 되었고,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2의 제곱에서 2를 빼주니까 2가 돼서 아,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1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 이렇게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결론은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주어진 단서는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고, 그리고 주어진 단서가 이 1번 단서랑 2번 단서가 존재를 하는데, 원래는 A라는 거를 2차 정사각 행렬이 했으니까 A, B, C, D라 써놓고 이 연산한 거와 그리고 얘 연산한 거 갖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되는데요. 나는 이때 행렬의 성질을 조금만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이 1번 행렬과 2번 행렬의 좌변에 있는 얘네 둘을 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지금 A라는 행렬로 묶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앞에 있는 거니까. 그럼 이때는 1, 0 이 행렬을 둘이 더해준 거니까 3, 3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그때 우변에 있는 이 두 행렬을 더해준 2, 3과 그리고 4, 3을 더해준 얘는 6, 6이요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양변을 여기는 3을 나눠주면 여기도 3을 나눠주면 되니 얘는 1, 1이 2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구해졌던 얘가 1, 1이 곱해진 결과물을 갖고 써보다 보니, 그럼 우리가 곱하기 할 때 이런 식으로 순서를 곱해줬고, 그럼 A 거기에 B 더해준 게 여기 위에 쓰여지면 되고, C, D 더해준 게 여기로 쓰여지면 되기 때문에 그 값이 결국 이 쓰여진 거랑 똑같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모든 성분의 합이었잖아요. 그러면 A, B, C, D를 더한 건데 A 플러스 B가 2고 C 플러스 D가 2니까 결국 모든 성분 다 더한 A 플러스 C 플러스 D는 4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1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결론은요, 행렬 A,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이때 얘랑 곱하라는 건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라는 조건은 이 방정,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설명을 해줬고, 인수분해가 따로 되지 않으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준비를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걸 먼저 찾아내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A, B라는 행렬을 먼저 곱해줄 생각을 해보겠지. 그럼 1 알파 2 마이너스 1 그리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베타를 곱해줘서 쓰다 보니, 그럼 첫 번째 1행 1열은 1 알파와 1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한 거니까 1 마이너스 알파. 두 번째 1행 2열은 1과 얘를 곱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알파 베타. 그럼 그 다음은 2행 1열은 얘랑 이렇게 곱해준 거를 물어보겠죠. 그럼 2 곱하기 1. 그럼 2에 거기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마지막은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구하라는 게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이걸 다 합해주자라는 거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상수항끼리 먼저 더해주면 0이 되시겠죠? 그럼 나머지 있는 여기 상태에서 얘 1은 남았구나. 그럼 1 거기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플러스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라는 게 목적이구나. 그럼 여기는 1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알파 베타요 이렇게 쓰여졌으니 위에서 찾아냈던 값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5를 대입하세요. 알파 베타 대신에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하세요. 그러면 최종 계산한 게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니까 얘의 답은 마이너스 8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2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결론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는데 그 알파는 네 실근 중 가장 큰 근과 그리고 베타는 가장 작은 근을 구하래. 그럼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이 실제로 근을 다 구하라는 거겠지. 이 4차 방정식을. 근데 이 4차 방정식이 보기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를 먼저 해볼 생각을 해볼 건데 인수분해가 지금 우리는 크로스의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억지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는 플러스 4에 억지로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플러스 4x제곱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x제곱이 있었을 때 완전제곱식이 될 것인데 원래 있던 마이너스 8x제곱으로 돌려줄 거니 얘는 마이너스 12x제곱과 아래에 있는 건 마이너스 4x제곱. 그럼 둘 중에 인수분해가 편한 건 당연히 아래쪽 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여기가 완전제곱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은 2x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식을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니 x제곱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2와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지금 근이 나왔구나. 인수분해가 되었구나. 그럼 이 인수분해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근을 가장 큰 근, 작은 근을 구하랬으니까 실제로 근까지 구해주면 그럼 여기서의 나오는 근은 x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의 근은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장 작은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가장 작은 근인 베타 즉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요. 그리고 가장 큰 근은 여기서 나오는 1 플러스 루트 3이 가장 큰 근이겠죠. 그래서 알파는 1 플러스 루트 3이요. 이렇게 찾아줬으니 최종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세요라는 거고 그럼 1 플러스 루트 3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을 계산을 해줘라. 그럼 1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최종 답은 2 플러스 2 루트 3입니다. 라고까지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결론은 상수 A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어떤 조건을 갖고서 풀었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 2차 부등식이라는 전제 조건과 거기 상태에서 그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라는 이 전제 조건을 갖고서 풀어달래.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먼저 잡아줄 건 2차 부등식이라는 말 때문에 최고창 A-1은 절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로 원래 생각을 하다 보니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그래프가 지금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다 아래에 있으면 되니 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면서 교점이 없거나 크다라고 했었으니까 큰 부분만 없어도 되기 때문에 교점이 접해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챙겨줄 건 위로 볼록한다라는 걸로 최고창 A-1이 음수여야 된다라는 조건과 그리고 두 번째 X축과의 교점 관계는 판별식 갖고 따졌었죠. 그럼 얘를 판별식을 썼을 때 4에 거기에 마이너스 A-1, A-4인데 그 값이 교점이 없는 형태로서 0보다 작거나 그런데 접해도 된댔으니까 같다 표시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을 각각 연립부등식이가 따로따로 풀면 얘는 A가 1보다 작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등식을 계산을 해주니 4 마이너스 A제곱 거기에 플러스 5의 2에 거기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니 A제곱 마이너스 5A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인수분해가 A의 A-5로 인수분해가 되었으니 그럼 얘를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건 0과 5에서 벌어지는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것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A가 1보다 작아야 된댔으니까 1보다 작다. 그럼 얘를 동시에 같이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니 우리가 구하려는 A 값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죠. 2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은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이 식을 만족한대요. 그럼 여기 식을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n 플러스 1 p2 계산은 n 플러스 1부터 하나씩 줄여서 두 개를 곱하라는 거니까 n까지 곱해진 거고, 더하기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n인데 이거는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2랑 똑같다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었죠.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1분의 n이니까, 그리고 분자는 n 플러스 2에 거기에 하나가 줄어드는 n 플러스 1. 그럼 이게 210 이렇게 있는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양변에 2를 먼저 곱해줘서 여기는 2n의 n 플러스 1 더하기 여기는 n 플러스 2의 n 플러스 1. 그럼 여기도 2를 곱해주니까 422요 이렇게 지금 나오실 거고, 근데 여기 상태에서 좌변을 갖고서 그냥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니 얘가 n 플러스 1에 거기에 그럼 나머지 2n과 n 플러스 2를 더해 주시면 되니까 여기는 3n 플러스 2요 이렇게 써줘서 얘가 420이 되는 숫자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두 수가 곱해서 420이 나오는 숫자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수를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찾아주시면 되니까 420을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봐서 210 그리고 여기 105 3 그러면 35 5 7 이렇게 지금 돼 있었을 때 이제 예상을 해서 그냥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n이 만약에 얘가 지금 n 플러스 1이 2였다면은 성립하지 않을 거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나는 지금 임의적으로 얘를 12 였다고 생각하면 n의 값이 11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n이 11이면 여기는 33 곱하기 플러스 2니까 35가 되는 건데, 그러면 12 곱하기 35라는 자체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n의 값은 11이구나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2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은요, 이 가족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일렬로 줄을 섰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적어도 2명의 자녀가 있게 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라는 이 문장이 나오면 반대되는 여사건을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사건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들어가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적어도 2명이 들어간다의 반대는 아예 안 들어가는 0명이 들어가거나 또는 1명만 들어가는 경우의 수로서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나머지 경우에서는 0명이 들어갔으니까 자녀가 총 3명이 더 있기 때문에 3명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얘는 1명이 들어갔으니까 자녀 2명이 있으며, 그때 이건 묶음으로써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나는 이제 반대되는 6건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 거니까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줘서 문제를 풀 거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5명을 구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걸 일렬로 쓰는 5팩토리얼 이렇게 먼저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그때 거기서 6건의 케이스 1은요, 그럼 이 케이스 1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때 얘네들은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묶음으로 보아서 하나, 둘, 셋, 넷이 줄을 쓰는 4팩토리얼에 거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위치를 바꿀 수 있구나 라는 걸로써 2팩토리얼이 쓰여지시면 되겠구나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6건의 케이스는 이때는 여기서 얘가 1명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1명을 먼저 선택해주는, 3명 중에 1명을 선택해주는 거에 거기에 이제 이걸 한 묶음으로 보아서 하나, 둘, 3명이 줄 수는 3팩토리얼에 여기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위치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라. 그럼 2팩토리얼까지 써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계산을 해주니까 전체 경우의 수 5팩토리얼은 120, 얘는 24 곱하기 2니까 48, 그리고 얘는 3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니까 36. 그럼 이 둘을 합해준 값이 84구. 그럼 우리는 결국 전체 120에서 6건인 84가지를 빼줘서 답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여기는 36가지요 라고 해서 답을 3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행렬 A 플러스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A 플러스 2B와 A 마이너스 B를 알려줬으니 얘를 갖고서 연산을 해서 A, B를 각각 구해주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A 플러스 2B와 A 마이너스 B라고 쓰여져 있는 이 두 행렬에 대한 연산에서 얘네 둘을 빼주면 A가 사라지니 3B라는 행렬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지금 이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행렬을 빼주신다라고 써주면 마이너스 5에서 25를 빼주니 마이너스 30, 그리고 10에서 10이 빠지니까 0, 15에서 0이 빠지니까 15, 그리고 5에서 마이너스 10이 빠지면 15 이렇게까지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3B니까 그럼 B는 3으로 나눠준 걸로써 마이너스 10, 0, 그리고 5, 그리고 5 이렇게 B라는 행렬을 먼저 구해줬고요. 그럼 이제 다시 A라는 행렬은 여기 있는 연산에서 A는 그럼 25, 10, 그리고 0, 마이너스 10 여기에 B를 더해 주신 게 되는구나. 그럼 이때 B는 여기 있었으니까 더해서 쓰면 25랑 마이너스 10이랑 더하니까 15, 10이랑 0이랑 더하니까 10, 0과 5를 더하니까 5, 마이너스 10과 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5. 그럼 이게 A라는 행렬이 되는 거고, 그럼 결론에서 A 더하기 B라는 행렬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종 마지막 더하면 15랑 마이너스 10과 더한 5, 10과 0을 더한 10, 그리고 5랑 5를 더한 10, 마이너스 5랑 5를 더한 0 이렇게 갖다 쓰여지면 되겠죠. 그럼 이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더한 값은 25다 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파스칼 1의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